한국교사연극협회 우리나라 좋은 희곡 낭독하기 두 번째 입체 낭독 작품 이근삼작 원고지. 희곡 원고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조리 연극작가 이근삼의 등단 작품으로서 1960년 월간 잡지 사상계 1호로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희화적인 한 가족의 모습에 투영하여 신랄하게 풍자한 단막극이다. 이 희곡은 특별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 없이 비현실적인 극중 상황을 과장되게 전개한 상황극으로서 외형적으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미 가족적 유대감이 해체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으로서의 관계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풍자적으로 비판하였다. 무대 장치와 분장, 소도구는 물론이고 인물의 대사와 동작에도 반어와 풍자 등 희극적 과장법을 사용해 리얼리즘 위주의 한국 연극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원고지 이근삼. 막이 오르기 전 요란스러운 통속음악이 들린다. 음악이 차차 요란해질 무렵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전면 막 앞 중앙에 서 있는 장녀를 포착한다. 꽉 몸에 낀 화려한 색의 블라우스와 개프리 팬츠를 입고 있다. 무지무지한 저투미와 뒤로 사정없이 바그라진 엉덩이에 한중들은 위압을 느낀다. 입이 보통 여자의 서너 배는 된다. 빨간 칠을 한 아가리가 전 앞면에 3분의 2는 차지. 스포트라이트에 번쩍이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가 한중들 눈에 거슬린다. 나이는 23쯤. 이야기하는 동안 끊임없이 몸을 이리저리 흔든다. 음악이 멎는다. 장녀 멋들어지게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소개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극장문을 들어오실 때 전 옆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을 봤죠. 죄다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기 오시기 전에 잡수신 저녁 식사 찬거리도 다르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각기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죠. 모두 똑같이 보이는걸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에겐 여러분들이 한 사람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다름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전 이 집의 장녀입니다. 첫 딸이란 말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말이 자꾸 많아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전 남자가 아니에요. 말이 짧아지면 무엇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안 나가는 학교가 없어요.
이름이 나면 저절로 여기저기서 찾는 법인가 보죠? 그동안 책을 12권이나 냈으니 말은 다 했죠. 물론 그 12권이 전부 번역 작품입니다만 12권임에는 틀림없죠. 아버지의 명성과 돈벌이가 이런 데다 저는 또 이렇게 현대적인 신여성이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남동생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저희 집에 안내하겠어요?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장녀 무대 좌측으로 사라진다. 무대 우측 후면에 소파가 있다. 관객석 가까운 곳에는 책상과 의자가 하나 전면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그득히 쌓여 있다. 소파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이지만 씌운 카바 무늬는 원고지 칸 그대로다. 무대 우측에 보이는 벽의 일부분과 후면에 서 있는 긴 벽의 모습도 흡사 원고지를 고추 세운 것 같다. 벽의 무늬들도 원고지 칸 그대로이고 후면 벽 오른쪽 끝에 바깥하고 통하는 도어가 있다. 동물원의 코끼리 우리 같은 철창을 방불케 하는 도어는 형무소의 철문과 같다고 하면 좋을지도 모른다. 후면 벽에 큼직한 창이 뚫려 있다. 소파 앞에는 신문지가 몇 장 붙어져 있다. 우측 무대 중간쯤에 플랫이 중앙을 향해 45도 각도로 위치해 있다. 플랫폼 후면에는 역시 벽이 있지만 이 벽은 화려한 색깔로 칠이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장녀 및 장남의 방이다. 한 구석에 역시 고운 색깔의 소파가 있어 그 위에 미끈하게 생긴 장남이 길게 누워있다. 이 방에는 라디오, 수공기를 비롯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이 여기저기에 늘어져 있다. 큼직한 괴종시계도 하나. 전체적으로 소왕국 같은 인상을 준다. 우측에 비해 좌측 플랫폼의 방이 굉장히 밝다. 관객들은 우측 방과 좌측 방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측 방, 즉 응접실 소파 뒤에 붉은 쇠사슬이 칭칭 감긴 막대기가 하나 서 있다. 장남이 일어선다. 그리고는 관중에게 이야기한다. 전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나가 생활하는 곳이죠.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됩니다. 참,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이고,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죠.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화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으로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에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켠다. 아 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못에 두드려 맞아 죽은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흥크러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깬다. 여보! 아, 여보! 제 말이 맞았죠? 장녀의 플랫폼 방풀이 서서히 꺼진다. 아, 여보! 아,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옷도 안 갈아입고. 아유, 그만 깜빡 잠이 들었구만. 아,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천은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쇠사슬을 풀어헤치고 소파 위에 긴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쇠사슬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옷을 갈아입으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아니, 난 잘 모르겠어. 김씨 만나봤어요? 응? 아니, 원체 바빠서. 아이, 그렇지만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아,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내일 만나. 내일 만난다고. 내일 누가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아, 이 씨는 또 누구예요? 당신이 만나라고 하는 그 출판사 주인 말이야. 아유,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응? 그래, 그 김씨랬어. 아이, 참. 아, 이름도 못 외우고 어떻게 해요? 아,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 아, 박씨면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요샌 누가 누군지 통풍가를 못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으라고 해요. 천은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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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알겠어요. 옆방에서 죽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판에 고장이 난 듯 같은 곡이 되풀이된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잡다 못한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그만! 그만! 음악이 멎으며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아이,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아이, 좋건 나쁘건 간에. 아,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오.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 하던데. 아, 그거 이름이 뭔데?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그런가 보죠.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있는 신문지를 집어본다. 참 비가 많이 왔군. 허허,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아유, 또 살인이야. 이번에 2살난 애기가 지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집자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완전히 무너졌군. 집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작품이 착취자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구만. 저도 신문지를 한 장 집어든다. 날짜를 본다.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도 있는데. 응, 오라. 네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줘요.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2살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집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집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 작품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맞았군. 아유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시장하시죠? 장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예.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여기 좀 계세요. 제 밥을 좀 지을게요.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뭐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그 거리에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에휴.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응?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아휴,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넷뿐인가요? 아이고 그렇겠지. 아유 피곤해. 어떤 것이든지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신도 있지 않아요? 아이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신이고요.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원을 그냥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에 며느리 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 돼서 그랬어요.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아휴, 그건 순자 언니 조카 뻘 되는 며느리 신우이의 아버지. 됐어. 아유. 피곤해.
8시야? 8시? 아이고, 이게 늦겠군. 아, 어디 가세요? 어딜 가긴 어디가. 나 가는데 몰라요. 어서 옷 갈아입어야지, 이거. 처음처럼 쇠사슬을 졸라맨다.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다. 아, 왜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아유, 생각해보니 밤 8시라고만.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어.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었다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번 모양 쇠사슬을 바꾸어 맨다. 그리고 퇴장한다. 아유,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소파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엄마! 양말! 하이힐! 엄마! 잠바! 마우라! 저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한다.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서 돈! 돈! 자식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쇠사슬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 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원고! 원고! 예,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구만. 원고! 교수, 소파 한 구석에 굴러있던 가방을 집어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처는 막대기에 감긴 쇠사슬을 줄줄 끌어다 교수 허리에 감아준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을 쭉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쓸어 넣는다. 그리고 300환!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환! 900환!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거울 앞에 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1200환, 1500환, 1800환, 2700환, 3000환. 처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원을 훨씬 넘었다.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펜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아유, 3000환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뭐가 신기해요? 이 원고지 말이야. 다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10자가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탁 트이는 것 같아. 이상한데? 이상해.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다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면서 가벼운 춤을 추며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그때. 꿈 같은 시절이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늦었어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세요. 생각할 힘을 좀 줘요. 요즘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어요.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세요.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전된다. 잠시 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죠.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래, 읽어줘.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찝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찝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요. 아버지의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 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어우,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대요.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아이,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근데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건 그 종이는 뭐냐? 이거요? 영자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뭘 번역을 하세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지.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아이, 그렇군. 난 영어길래 또 번역하려고 그랬지. 시계가 8점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쇠사슬을 바꿔맨다. 아이, 벌써 8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8시겠지? 무겁게 철문을 열고 퇴장하면서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 퇴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버티고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돌아온다.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보따리는 꼭 끼고 있다. 현기증과 갈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남과 장녀가 여전히 무표정인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눠준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다시 감독관이 회초리로 처를 친다. 처가 깜짝 일어난다.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아휴, 또 독촉이군. 처는 책상 쪽으로 가 천천히 터진 책이며 원고지를 정리한다. 나온 사람들. 중년 교수 김정만, 그의 처 선한이, 장남 강영욱, 장녀 장현실, 감독관 장성문, 천사 김매심, 나레이션 김매심, 김주혜, 음향 장성문, 연출 김정만.